아무튼 날씨 때문에 제가 뭐 오늘 아침에도 이거 우산 들고 가야 되는 건가 분명히 장마라 그랬는데 들고 나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약간 헷갈려서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날씨 얘기를 좀 길게 이야기를 죽을까 봐요. 우리 지구 멸망할까 봐 제가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뭐 연일 국정원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새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충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 국정원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의 바람과는 달리 계속해서 국정원 사건이 이게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죠.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 국민들이 더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이슈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단건으로 그냥 딱 터뜨리고 그 다음에 후속 이슈가 없으면 금세 묻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터졌다가 일이 점점 하나씩 더 살을 붙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이슈가 점점점 이어지게 되죠. 사실 국정원 이슈가 만약에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끝냈더라면 오히려 단발성으로 그칠 수도 있었겠죠. 큰 임팩트를 남기고 딱 그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경찰 간부가 이걸 막고 수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막고 그러면서 검찰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부 고발이 나오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막 추가 이렇게 막 터트려대고 법무부 장관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청와대에서도 뭐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이게 사안이 덮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보면 어젠가요? 그제 나왔던 뉴스인가요? 권영세 주중대사 전직 새누리당 선대본 종합상황실장이었죠. 이분이 국정원 사건 개입을 했던 대표적인 핵심 인물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전직 대통령, 전직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현 정부의 문제까지 되어버린. 왜냐하면 새누리당 선대본 종합상황실장이었으니까요. 이런 이슈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이번에는요. 경찰청장 이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중간수사 발표 당일날 국정원 간부와 통화를 했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직접 그러면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이죠. 서울청장이 당시에 그 황당했던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사실 이게 미리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서울의 그 청장이 서울 당시에 경찰에서 한참 그 민감한 이슈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난데없이 밤 10시 넘어가지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그것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황당한 조사 결과를 중간 조사 결과랍시고 발표할 리가 없다. 분명히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거죠.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김용판 전 청장이 박원동 국장과 대선 사흘 전 부적절한 통화를 했음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김 전 청장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작년 대선 직전 권영세 새누리당 선대본 종합상황실장과 통화한 일은 없으나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는 통화했다. 국익정보국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무튼 국익정보국장과는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기사의 핵심은 근데 그런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권영세가 확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현 정부에서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없는 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국정원은 전 정권으로 묶어서 이게 이미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국정원은 어떻게 죽더라도 지금 현 정권은 막아야 된다. 현 정권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권영세 대사는 TV로나 본 사람, 실제로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고, 박 전 국장이 작년 12월 16일 오후 전화를 걸어와서 통화를 했다. 통화 내용은 검찰에 상세히 진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국정원 직원하고 또 국장하고 국익정보국장하고 전화를 해서 이제 어찌됐건 뭐 이 이야기가 권영세를 보호하기 위한, 권영세를 그 필두로 하는 현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이제 이거 이렇게 좀 잘 좀 이렇게 이슈를 권영세 현 정권 이쪽에서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국정원이라니까, 국정원 이거에만 집중해, 이런 의도로 뭐 이제 아무래도 조선일보에서는 그렇게 좀 틀려고 한 거다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의혹으로만 제기했던 서울 경찰청장이 그 사람이 단독으로 그냥 혼자서 이건 위험한데 생각을 해서 어떤 커넥션도 없이 혼자서 그런 황당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을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을까,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국정원이든 정권이든 뭐 새누리당 쪽이든 뭔가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직접 국정원에서 간부가, 고위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더라. 이건 이제 명백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고, 그리고 박 전 국장이 김 전 청장하고 영남대 동문이래요. 네, 두 분이 또 그러다 보니까 영남대 그냥 영남대면 이 정수장학회 쪽에 박근혜 쪽에 그런 거 아닌가? 네. 정말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만 했을까요? 뭐 그냥 영남대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무튼 일단 김용판 전 청장이 절대 자기는 외압을 넣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계속해서 권은희 당시의 수서경찰서 과장에게도 그저 격려 전화를 했을 뿐이다. 격려 전화를, 수사하지 말라고 격려 전화를 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뭐 아무튼 글쎄 그 나름대로 조선일보에서는 물타기를 좀 하려고, 그게 아니고 이게 권영세 이분은 통화한 일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하지만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하고는 통화했다. 이런 식으로 나름 물꼬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그게 더 약간 좀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권영세하고는 모르고 TV로 본 적밖에 없고 통화한 적 같은 거 없다 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괜히 더 의심스럽네. 그렇죠? 근데 이게요, 권영세 딱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온갖 발악들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사실 조선일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선수긴 해요.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사를 냈냐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아일보에서 지난 11일 조선일보가 국정원 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거래했다라고 보도를 지난 11일에 했었는데요. 동아일보에서 오늘자 신문으로 민주당 관계자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핵심을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돌리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요, 국정원 직원이 지금 전직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에 정보를 제공했니, 민주당에 정보를 제공했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직 직원이 그걸 유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 나라의 민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고 선거를 부정적으로 치르도록 만들었다. 거기에 권력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건이거든요. 근데 이걸 국정원 이야기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건을 어떻게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괜히 민주당도 끌어옵니다. 사실 그게 뭐 중요한 이슈인가요? 전직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에 뭔가 정보를 제공을 했다더라. 뭐 그게 글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저는 뭐 그게 그렇게 전직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내부의 이야기를 민주당에 제공했다. 정부에 제공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 국정원 직원들 현직 정부에서는 전직 정부에서는 어마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민간인들 미행하고 사찰하고 뭐 잘하잖아요. 민간인들의 정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미행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집한 국정원 내부의 조사들이, 내부의 정보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니 설령 민주당이 넘겨줬는지 안 넘겨줬는지 모릅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건 조선일보에서 한번 그런 관련한 뉴스를 낸 바 있고요. 동아일보에서도 민주당 관계자에서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 제보 이렇게 한 게 민주당에 미리 정보를 알려줬다.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 알려줘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민주당에서 알게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그러면 이제 동아일보나 이런 쪽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아우 이걸 왜 들켜가지고 이사단이야. 들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체 누가 이걸 정보를 제공한 거야? 이거에 지금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거 누가 알려준 거야? 이거에 계속해서 열을 쏟고 있다는 거죠. 참, 어떻게든지 물타기 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참 이 발악이 느껴지시죠? 대체 국정원 내부에서 특히나 정보기관 내부에서 이제 뭐 전직 직원이긴 하지만 대체 누가 유출한 거야? 이게 이제 이 안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아니 국정원 내부에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보 다루는 기관인데 누가 대체 알려줬냐. 전직 직원이라더라도 어떻게 그걸 알려주냐. 그걸 이렇게 정말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내부에서는요. 그럴 수 있지만 이걸 두고 뭔가 이 언론인지 모르겠으나 나름 뭐 신문사라는 곳에서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이게 마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사태와 마치 동급인 것 마냥 뭐 민주당의 유출 막 이러면서 정보 제공 이런 식으로 막 마치 큰 문제인 것 마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건 뭐 보나마나 이 중대한 사안에 물을 타려는 희석시키려는 찬물을 끼얹으려는 그런 공작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이슈 구체적으로 알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니까 국정원, 새누리당, 국정원, 뭐 경찰, 검찰 뭐 이런 식으로 이슈를 보다가 국정원, 민주당, 뭐야 민주당도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꼼꼼히 뉴스를 챙기지 않는 사람들은 오해할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뭐 사건 민간인 불법 사찰 그때 건 터졌을 때 기억하시죠? 민간인 불법 사찰 한참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니까 참여정부 때도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죠. 나중에 까놓고 보면 참여정부 때는 민간인 불법 사찰이 아니고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두고 민간인 불법 사찰 참여정부도 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비슷한 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온갖 이게 지금 권영세 건까지 터지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물타기를 해서 이게 너도 나도 다 한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건이 별것 아닌 것처럼 흐지부지시키려는 공작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지금 기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새누리당 대구 북을 국회의원이신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국정원 사건은 이 유행처럼 지나가는 사안이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저 유행처럼 지나가는 사안이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나갈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이 아닐까요? 지금 이제 유행처럼 지나가기에는 너무 이게 일이 커졌는데, 그죠? 네. 이게 정말 그냥 유행처럼 지나가는 사안이라고 본인이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이건 정치인으로서 이 중대한 사안을, 지금 어떤 것이 중대한 사안이고 이건 그냥 스쳐도 되는 문제인지, 이 지금 시국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죠. 그죠?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신청곡이 이러네요. 신지훈 노래 머리가 나빠 갑니다.